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높고 낮은 수치를 넘어서요. 이 혈당 수치의 변화, 그러니까 혈당 곡선의 출렁임이 우리 뇌 기능과 노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자료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곧 뇌회로의 롤러코스터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혈당 곡선의 안정이 뇌 건강과 인지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가? 저는 혈당의 변동성 자체가 뇌의 에너지 공급을 교란시켜서 인지 저하와 노화를 가속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혈당 변동성을 뇌기능 저하의 가장 중요한 혹은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은 우리 몸에 더 큰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의 신호 또는 증상일 뿐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우리는 평균 혈당 수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혈당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즉 혈당 변동성과 또 하루 중에 혈당이 안정적인 그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TIR, 타임 인 레인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염증으로 이어져서 제3형 알츠하이머로 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고혈당이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만성질환이라면 저혈당은 단 몇 분 만에 판단력과 주의력을 붕괴시키는 급성 쇼크에 가깝습니다. 뇌는 포도당의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그 변화 속도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뇌의 리듬을 지키고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고 혈당 변동성이 뇌 기능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인과관계 설정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언급된 저혈당 지수, 즉 로우 GI 식단이 뇌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정말 단순히 혈당을 안정시켰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료에 함께 언급된 그린메드 식단이나 지중해식 식단을 한번 보세요. 이 식단들의 본질은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영양 밀도가 높다는 데 있거든요. 과연 그 효과가 혈당 안정이라는 단일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영양학적 이점 덕분인지 명확히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혈당 스파이크는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근본적인 대사 건강 악화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 또는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증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원인을 놓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군요. 저는 혈당 변동성이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그 자체로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위협이라고 봅니다. 자료에 나온 fMRI 연구 결과가 이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죠. 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실행 기능, 작업 기억, 그리고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과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우리 뇌에서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는 CEO, 격인 전전두엽과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멍하니 있을 때 활동하는 아이디어 발전소인 DMN 사이의 통신이 말 그대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뇌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뇌의 연결성이 약화된다는 fMRI 데이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변동성의 정도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 핵심입니다. 특히 50mg/dL 이하의 극심한 저혈당은 신경세포를 즉시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인슐린 코마 요법이라는 극단적인 치료법이 있었죠.
잠깐만요. 인슐린 코마 요법이라면 과거 정신질환 치료에 쓰였던 아주 인위적이고 위험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방법 아닌가요? 그걸 지금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의도적으로 혈당을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뜨렸던 방법이니까요. 제가 굳이 이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저혈당이 뇌에 가하는 충격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사실상 뇌에 가하는 고문과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한 번 무너진 뇌의 리듬과 네트워크 동조성이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 즉 이틀에서 사흘이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수치는 꿀물 한 잔으로 30분이면 돌아올지 몰라도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결코 사소한 변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 극단적인 사례를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생리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간헐적 단식 중에 겪는 가벼운 저혈당은 오히려 세포를 청소하고 대사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즉 호르메시스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자료에서 괜찮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저는 그 경고의 주된 대상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겪는 적응 과정과 병적인 상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혈당 강화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해결책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혈당 곡선만 제어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걸어라. 이 모든 전략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혈당 피크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무슨 항염증이나 항산화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사찰 프로그램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단 7일에서 10일 정도 저지하의 식단을 실천했을 뿐인데 말초 혈관의 모화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죠. 이건 혈당 안정이 혈관의 탄력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명확한 선순환 고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선택이 내 전전도엽 리듬을 만든다는 자료의 명제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혈당 곡선 제어야말로 이 모든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 전략들이 유익하다는 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직 혈당 곡선 제어라는 그 좁은 렌즈로만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식후 걷기를 예로 들어보죠. 물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반적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등 훨씬 더 복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도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서 염증을 줄이는 등 혈당 외에 수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마인드 식단, 지중해식 식단 모두 저GI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항염증과 항산화라는 어쩌면 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혈당 곡선이라는 지표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통곡물 대신 첨가물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혈당 지수만 낮춘 가공식품을 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봅니다. 항염증, 항산화 효과도 결국 혈당 안정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곧 항염증, 항산화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순서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급한 불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은 정말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우려가 생깁니다. CGM 데이터가 과연 우리에게 늘 이롭기만 할까요? 물론입니다. 자신의 몸이 특정 음식이나 스트레스,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막연한 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내 몸에 대한 개인 맞춤형 사용 설명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내게 맞는 음식을 찾고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건강한 습관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죠. 무지에서 오는 방임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적극적인 관리가
훨씬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데이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죠. 건강한 젊은이가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 한 개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죠. 그런데 CGM 수치를 본 그 사람이 바나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건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의 혈당 그래프가 이상적인 평평한 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식이장애나 건강 염려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라는 단 하나의 지표에 매몰되어서 식사가 주는 즐거움이나 그 음식이 가진 전체적인 영양 가치를 놓치게 될 위험,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혈당 곡선의 급격한 변화, 즉 높은 변동성이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교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뇌의 물리적인 연결성을 약화시켜 인지기능 저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뇌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뇌 건강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스터키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변동성은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시스템이 보내는 여러 신호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당 수치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식단의 질, 영양 밀도, 염증 관리, 장 건강 등 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혈당과 뇌 기능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혈당의 변동성이라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깊이 있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이 더 설득력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료 속에는 저희가 더 탐구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